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제가 12주차긴 한데 저희가 저번 주까지 해서 10주차, 네, 10주차 강의안을 마무리했고, 자, 이번 주는 12주차긴 한데 뭐 어쨌든 강의안은 11주차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법취지 했었죠. 네, 세 번째로 해서 법취지를 했었고, 자, 네 번째로 이제 사회국가 원리를 할 차네요. 네. 자, 사회국가 원리를 하기 전에,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너무 그냥 시작하는 게 좀 모호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쌩까고, 네, 얘기하기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대면을 하면 참 좋은데,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네, 상황인지라, 네, 올해 2학기 때도 뭐 비대면을 할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비대면을 할 것 같고, 뭐 내년 1학기 정도면은 대면이 혹 가능하지 않을까? 내년 2학기면은 완전히 대면으로 갈 것 같긴 하고요. 네,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이고, 네. 참, 우리 2학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은, 교정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게, 그쵸.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뭐, 올해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약간 좀, 나이가 드니까, 감정이 약간, 기복이 심한 건 아니고, 약간, 좀, 고상한 게 좋아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길가에 피어있는 꽃이라든지, 예전에 쳐다도 안 봤던 무슨 그림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국립 현대미술관에 가면, 뭐,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또는 어떤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어떤 그림에 대한 설명,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사람들이 나이 들면 약간 막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나?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이제 밥그릇 있잖아. 밥그릇, 공기그릇, 밥그릇 접시, 뭐, 이쁜 거에도 좀 이렇게 관심이 가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네. 뭐, 저만 특수한 경우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참 이제 꽃이 피었고, 5월도 갔고, 이제 6월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이제 동부간선 운전하고 가다 보면 꽃이 이렇게 많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거기 꽃이 이제 노란 꽃이 막 피어가지고 되게 이쁘고, 그 운전하고 지나갈 때마다 되게 괜찮다, 좋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가니까 네, 좀 많이 덥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5월 달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고 지내셨는지. 네, 여러분들은 워낙 이제 뭐 네, 활동도 왕성하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해서 네, 뭐 인생을 정말로 뭐라죠? 네, 꽉 차게 네, 꽉 차게 사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뭐 6월인데 6월이 좋기도 하고 또 네, 7, 8월이 다가오면 또 물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제트스키도 탈 수 있고 플라잉인가요? 이게 보트가 이렇게 끌어서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플라잉. 뭐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그거 할 수 있고 뭐 올 여름엔 저도 이제 무슨 바나나 보트도 이제 아내랑 같이 가서 타보고 하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사회국가 원리를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자, 사회국가 원리. 저번 주까지는 법치주의 원리에 대해서, 법치주의 원리는 뭐 지금 혹시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법치주의라는 게, 자, 이제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국가의 권력 있죠. 입법, 행정, 사법, 그런 국가의 작용들이 미리 정해놓은 네, 헌법과 법률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본인이 가진,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법치주의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핵심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렇죠?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가진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렇죠?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단 헌법과 법률에 일정한 절차를 정해놓고 니네가 그 권한을 행사하려 할 때는 그 절차에 따라서 행사해라. 이게 바로 이제 법치주의 원리인 거죠. 네.
자, 네 번째로 이제 사회국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념을 일단 볼까요? 참, 이게 몇 장이죠? 네, 세 장이네요. 네. 다 못하겠네, 또. 네, 개념을 보시면, 자, 근대 자유방임적 시민사회에서는 빈곤, 실업, 계층 간의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주의 이론과 사회국가 원리이다. 자, 사회국가 원리가 우리 현대에서 이게 헌법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됩니다. 100년밖에 안 돼요. 19세기 초에 들어왔죠, 여러분. 자, 현대 복주지 헌법의 한 축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회국가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뭐 처음에 고유한 의미 헌법이 있었죠. 절대왕정 시대의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있지 않고 뭐만 있었어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만 있었고, 그 다음에 18세기 말에 어떤 시민혁명들이 일어나면서 헌법이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바뀌었고, 그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당연히 절대왕정 시대에 어떤 자유와 재산을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근대 입헌주의에서는 어떤 자유권적 기본권, 거기에 플러스해서 절대로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면 그 재산에 대해서 일이나 저리를 할 수 없는, 즉 절대적 재산권, 재산권을 신성시했죠.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어떤 그 국민의 기본권, 그 다음에 권력 분리, 그 다음에 절대적 재산권이 특징이었다면, 자, 이 사회국가 원리는 그래서 19세기에 그쵸, 19세기에 그런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쭉 갔는데, 그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고유한 의미헌법, 즉 절대왕정 시대에 하도 이제 군주가 자유와 재산을 억압을 했으니까 근데 입헌주의 헌법 때는 당연히 헌법에 자유권적 기본권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절대적 재산권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이 절대적 재산권은 재산권의 소유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의 신성시 되던 권리였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즉 19세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1800년대죠. 네,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돈 잘 버는 사람 잘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벌고, 즉 빈곤과 실업, 그다음 계층 간의 갈등, 그렇죠? 빈부 격차의 어떤 갈등들이 되게 심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원래 국가가 존재하는 그 목적, 원래 국가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뭐죠? 어쨌든 국민의 안전, 평화, 번영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자, 어떤 생각이 19세기 중반부터 싸게 트냐면, 아, 국가가 최소한 자신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겠다. 그게 지금 바로 우리 현행헌법 제3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싹 트게 되는 거죠. 아, 국가가 당연히 자신의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복지라는 개념이 싹이 트게 되고, 그 복지라는 개념이 싹이 트서 꽃을 피운 게 20세기 초, 즉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들었던 그 바이마르 헌법의 최초로 행정권적 기본권, 즉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에 편입이 되게 이르릅니다. 즉 이 사회국가 원리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는 이 재산권을 신성시했고, 이 재산권 늘 신성시한 이 재산권과 플러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그 전에는 많이 억압했기 때문에, 근데 입헌주의 헌법 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되지 않고 최소한의 터치만 해야 된다. 자, 이런 사상이 같이 결합이 돼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엄청 잘 벌게 되고 못 버는 사람들은 또 못 벌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서 빈곤, 실업,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자, 이런 것들이 심화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뭐죠? 세기 중반에 네, 이런 이제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 국가가 최소한의 어떤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헌법에 편입이 된 게, 최초로 편입이 된 게 20세기 초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편입이 됐다. 즉 사회국가 원리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근대 입헌주의의 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근대 입헌주의를 뭐죠? 국가에다가 이제 적용해서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문제점인 거죠. 근데 입헌주의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연히 부익부 빈익빈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가장 근대 입헌주의
이때 심각한 문제였고, 자, 이거를 수정을 하고자 나온 게 바로 이 사회국가 원리고, 이 사회국가 원리가 플러스 돼서 헌법에 들어가서 다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수정이 된 게 오늘날의 뭐죠? 현대 복주주의 자, 헌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자, 근대 자유방임적 시민사회, 왜 자유방임적이 됐어요? 그 전에는 군주가 되게 시민들의 자유를 엄청나게 괴롭히기 때문에, 뭐죠?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야, 나 좀 가만 놔둬. 너만 아니면 돼. 너만 나를 가만 놔두면 나는 잘 살아. 그래서 국가는 시민에게 자유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바로 근대의 어떤 자유방임적 사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근대의 자유방임적 시민사회가 된 거고, 자, 여기에서 당연히 절대적 자산과 플러스해서 빈곤, 실업, 계층 간의 갈등,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 하에서는, 그렇죠? 완전히 어떤 개인의 도덕심에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나서가지고 복지를 할 수 없고 어떤 착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착한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적선은 아니죠, 여러분. 자선을 많이 베풀면, 배를 많이 베풀면, 네, 뭐 그런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 성격 특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당연히 해결할 수 없었고, 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냐면, 네, 방금 오늘 저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사회국가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즉,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네, 사회국가 원리이다. 그렇죠. 자, 사회주의론자하고 사회국가 원리가 있는데, 자, 사회주의론자는 자본주의를 완전한 다른 체제로 바꾸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죠? 사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런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이 자본주의를 완전히 다른 것, 즉 사회주의로 바꿔서 체제를 바꾸는 게 뭐죠? 계층 간의 갈등, 빈곤 실업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론자고, 이 사회국가 원리는 자, 자본주의 체제는 유지를 하는데, 그 사회주의론자하고 사회국가 원리는 다르죠. 자, 사회국가 원리는 자본주의 체제는 유지를 하는데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 그렇죠. 근데 입헌주의헌법 때는 자유방임적이었죠. 그 전에 화도 군주가 국민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나를 냅둬, 너터치해라. 이래서 자유방임적이었고, 당연히 그 자유방임적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의 경제 활동이나 질서에도 국가가 노터치를 했죠. 그쵸. 어느 때? 근대 입헌주의헌법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곤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계층 간의 그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 사회국가 원리에서는, 야, 자본주의 체제는, 네, 좋은데, 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은 빈익빈 부익부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문제를 또한 보완하기 위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로 사회국가 원리를 두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즉 사회주의 원리는 뭐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지를 국가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고, 당연히 그 복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국가가 돈을 걷어서 그 돈을 많은 사람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돈을 부은 사람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시장 경제 질서는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뭐 누군가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거나 시장에 뭐죠? 경제력 남용, 그쵸? 시장의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약간 깨트려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 국가가 어느 정도 어떤 그 사경제 질서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복지 때문에. 복지가 헌법의 지도 원리로서 저변에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사회국가 원리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헌법의 수용. 자, 독일. 자, 독일은 사회국가 원리만 규정을 했다. 그렇고, 자,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본권만을 규정을 하고, 자, 이탈리아는 사회국가 원리와 사회적 기본권 모두 규정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회국가의 원리, 이 사회국가의 원리랑 당연히 사회권적 기본권은 좀 같은 맥락이지만, 자, 이 기본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체성, 즉 권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권리의 구체적 권리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런 거고, 자, 국가의 원리, 네, 원리라는 것은 헌법의 지도 원리로서의 어떤 저변에 흐르고 있는 어떤 원리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기본권성을 규정을 하고 있느냐, 자, 이런 차이인 거죠.
자, 독일은 네, 사회국가 원리만을 규정한 거죠. 지금 현재 독일의 기본법에서는 자,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 게 아니고 헌법 전반에 이 사회국가 원리를 규정해서 이 사회국가 원리 여기에서 네, 도출을 해서 지금 현재 복지를 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는 자, 먼저 사회적 기본권만 규정을 한 거죠. 즉, 사회국가 원리가 우리 헌법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지만 헌법의 명시적인 조항에는 이 사회국가 원리를 규정한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본권을 개별적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을 해서 그 규정들로 미뤄 봤을 때 아,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 원리를 헌법에 채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거죠. 즉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죠. 1919년에 독일이 그 바이마르 헌법에 영향을 받았죠. 1919년. 그리고 우리나라 재헌헌법은 1948년에 제정이 됐고 이 1948년에 제정된 재헌헌법이 그보다 앞서서 29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뭐죠? 이 사회국가 원리, 이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이 생존권적 기본권이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탈리아는 사회국가 원리도 규정을 해놓고 있고 사회적 기본권 모두 규정을 해놨다. 자, 어찌됐든 독일이 뭐 사회국가 원리만 한다 해서 뭐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사회적 기본권만을 규정한다 그래서 사회국가 원리가 헌법에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찌됐든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네, 녹화가 잘 되고 있네요.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네, 쭉 해서 한 번에 네, 끝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사회국가 원리를 볼까요? 사회국가 원리. 자, 사회적 기본권 보장. 자,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33조, 34조 제2하에 보면, 네,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근로의 권리라든지, 34조에 뭐, 최소한 뭐, 인간다운 생활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33조, 34조 제2하에, 네, 이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제1조부터 130조 조항 전반에 어떤 원리가 흐르고 있냐면 사회, 국가 원리가 헌법 저변에 흐르고 있고 이 사회국가 원리는 헌법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대복지주의 헌법의 지도 이념, 즉 기본 원리이지만 구체적으로 뭐죠?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조항은 32조, 33조, 34조 제2하에 보시면 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라고 네,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리고 사회국가 원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헌법 속에 있는 이 사회국가 원리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헌법 제23조, 네, 자산권에 대한 조항이죠. 자, 사회적 강자의 자산권, 그 다음에 계약의 자유를 제한, 즉, 어떤 거예요? 이 항에 보면, 뭐, 자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 야, 네가 네 재산이라 해서 마음껏, 사회 행위를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그런 거죠. 자, 우리나라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인데, 그 재산권 규정인데, 거기 이항에 보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 자기 재산. 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강자의 어떤 재산권을 행사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또는 어떤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헌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강자가 돈을 많이 못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쵸? 어느 정도의 어떤 출발선상을 맞춰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도록 막 사용해도 된다는 건 아닌 것을 헌법 제2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자, 헌법 제19조에 자, 나와 있습니다.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즉, 보통 우리나라 헌법이 자본주의 체제, 즉 개인의 사경제는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 즉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을 하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 질서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쵸? 이런 사회적 강자들이, 즉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완전히 속된 말로 뭐죠? 국민들 등을 쳐가지고 돈을 못 벌게 하도록 그렇게는 못 벌게 하도록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서 네, 엄청나게 장악을 못하도록 어느 정도 국가가 경제 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9조 제2항도 뭐에 들어가냐면 이 사회국가 원리 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자,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사회정책적 조세제도, 그 다음에 교육제도 추진 등이 이제 요청이 된다. 이런 거죠. 사회국가 원리 내용에 보면 앞으로도 이제 어떤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어떤 사회정책적 조세제도, 그 조세제도, 이 조세제도가 가장 말이 많죠, 여러분. 네.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의 호주머니와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교육제도 추진 등이 네, 사회국가 원리 내용으로서 어떤 추진이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와 사회주의 경제 질서는 다르죠, 여러분. 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사회주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 뭐 예를 들면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뭐 공동생산, 공동분배. 자, 이게 사회주의 경제 질서인 거죠. 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는다, 뭐 이런 거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는 게 힘들죠. 네. 힘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맞지 않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와 사회주의 경제 질서는 다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 사회국가 원리 내용의 한계는 뭐냐면, 이제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전제 하에 있다. 그렇죠. 자, 사회국가 원리, 즉, 뭐예요? 국가가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세금을 걷고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나 어떤 이제 그 약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어떤 복지를 행하는데 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갖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로 이제 사회주의 경제 질서죠. 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우선시해줘요.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우선 존중을 해주는 거죠. 거기가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 존중을 먼저 한다. 우선시한다. 뭘요?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우선시한다. 이런 거죠. 자, 우선시하는 그 대전제 하에서 국가가 부차적으로 사회적 여건을 배려해 준다는 점인 거죠. 그렇죠. 국가가 부차적으로 사회 여건을 배려를 해줘요. 해서 거기에 그런 점에서 이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한계를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이 보충성의 원칙은 뭐죠?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비로소 하는 것. 그게 바로 보충성의 원칙인 거죠. 그렇죠? 뭔가 보충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거 다 해보고 다른 해결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것. 그게 바로 보충성. 마지막에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건데, 자, 사회국가 원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국가가 부차적으로 사회적 여건을 배려해준다는 점에서 보충성의 원칙의 한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선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우선 맡겨놔요. 니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맡겨놔요. 그래서 니네들 알아서 막 해보는데 그래도 보고 있으니까 안 돼요. 아, 안 되네. 결국 안 되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국가가 나서는 거죠. 그때 나서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보통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사회국가 원리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대전제하에 있어요. 니네가 알아서 해봐. 네, 해보고 안 되면 내가 나설게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안 되면 내가 나설게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자, 보통성의 원칙에 대한 한계를 가진다. 개인과 자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국가가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거 복지 저거 복지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사회국가 원리 한계가 있는데 일단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우선시를 해줘요. 너네가 알아서 해보고 혹시나 너네가 알아서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내가 나서서 해줄게. 그래서 이 보충성의 원칙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쉬었다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쉬었다 해야겠네요. 자꾸 목이 갈라지고 목이 뭐죠? 가래가 끓는다 그러나요? 목이 잠긴다 그러죠. 네, 잠기네요. 네, 목이 잠겨서 네, 좀 쉬었다가 네, 이따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한 번에 쭉 하려고 그랬는데 좀 쉴게요.